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해 보겠습니다. 경금 사주 감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개인의 사주 감명을 따로따로 올리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경금 사주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경금을 딱 한 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 사주 감명에 양간보다는 음간의 자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경금이 조금 사주 감명 자료가 다른 임수나 병화 이런 간목 이런 사주들보다 경금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적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경금을 이제 막 여러 개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예. 사주는요, 신해, 기해, 경술, 정해이고요. 남자분이십니다. 신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예, 음남이죠. 그래서 역행에서 대우는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렇게 이제 흐릅니다. 먼저, 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화는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은 동절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를 살펴보면 동절에는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해서 신금을 재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금을 임수로 이렇게 유통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화와 임수라는 추동절에 이 정화 임수의 수화를 무토나 술토가 있어서 중화를 이루어야 이 정화 임수의 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간목은 없지요. 간목은 없는데 수화를 갖추고 토가 여기 술토가 있고 무술토가 와서 수화를 갖추었다. 그래서 동절에 수화미제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화하는 간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의 인화는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이 정화의 불기운이 어느 정도 센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의 깊이, 기술의 아주 고급의 정도를 나타내고 또한 개인의 노력,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지 목이 없다고 인화가 없다고 수화가 미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굉장히 뜨거운 정화를 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높고 고급 기술, 고급 이론, 고급 특허를 가진 것이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만 간목이 없기 때문에 노력이나 실력의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화의 미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에는 이렇게 신금을 재련해야 하는데 경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에 경금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절에 우리는 을목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있으면 하절에 간목을 기르는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기초학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기초학문, 순수학문,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하절의 간목이 의미한다라고 하면 동절에 신금이 있고 여기서는 경금도 있으니까 경금을 재련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노약자나 기초학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절에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는데 경금을 재련한다 라는 말은 어린이, 노약자, 기초학문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경금이 있어서 어린이 노약자를 어린이를 다루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절의 미제는 그럼 무엇을 유통하느냐? 인간의 풍요를 위한 지식이나
제품을 유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지식 유통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동절에 수하가 미제를 이루고 신금을 유통한다는 의미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제품이나 지식이나 정보 등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병신대운에 이분이 이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체육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병신대운에 그냥 난 초등학교 교사가 좋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나오신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가 또 간목을 기르는 것처럼 동절에 병화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육이나 또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다. 초등교사는 전부 다 공무원이신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화를 살펴봤고요. 이분의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은 이분이 경금이 해월생이니까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입니다. 그럼 식신격의 이제 상신과 용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신격은 근왕이거나 아니면 비겁이 상신입니다. 음사주에 근은 없지만 사실 근이 미약하나마 술 중에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금 비겁이 있으니까 상신으로 비겁이 있다. 그 다음에 근황과 비겁이 상신이고요. 재성이 용신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상신이 있으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제 세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에 만나니 자기가 가진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격이 제일 꺼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식신격은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그 어디에 있던 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편인이 이렇게 있어서 편인 도식이 일어납니다. 그럼 편인이 있으면 식신격이 도식을 하죠. 그러면은 이 도식을 막으려면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면 이 편인을 억하는 억용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간목이 억용신이에요. 원래 용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도식이 일어나니까 억용신이 있어야 하는데 사주에 지금 억용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억용신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겁재로 비겁으로 상생을 해서 격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 억용신은 없고 비겁으로 상생으로 격을 돕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비겁을 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용신이라고 말합니다. 억용신은 없고 부용신은 비겁이 부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도식이 있어요. 도식이 있는데 도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도식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직업이 돼서 이분이 도식 직업, 노약자를 상대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약자 상대가 이제 초등학생, 초등교사를 상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격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관살이에요. 관살이 있어야 진로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느냐, 편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사주 자체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임합이 되죠. 그러면 정관 있고 정임합이면 식정관합입니다. 식정관합이라는 건 이제 자기의 능력을 공적 업무, 나라의 정관에 납품하고 정관에 나아가 자기의 능력을 임무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다시요, 원국에 정관이 있고 식정관합으로 나의 능력을 정관, 공적 임무에 납품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병신대운에 근황이 오고 또 편관을 만나서 또 식신제살도 되는 것이죠. 식신제살을 이루어서 식신제살을 이룬다라는 건 이제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편관, 살인상생이니까 또 교육자. 이제 더 격이 높고
있고 더 노력을 했으면 이제 교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살인상생은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식정관 합으로 공직에 종사한다라고 해도 되고 병신년에 또 식신제살하여 살인상생으로 교육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식신격, 용신, 재성이 없는 거죠. 그럼 재성이 없으면 식신격은 원래 식신생재로 벌이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생관, 재생살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풍요나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고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이니까 고위직은 뭐 교감, 교장, 그 다음에 장학사 이런 쪽으로 이제 직위를 높여갈 수 있는데 이분은 재성이 없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마음이 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 스스로가 나는 평생 평교사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하려면은 이제 많은 활동에 나아가야 하고 또 윗분들을 잘 받들어야 하고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분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번거롭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신인 재성이 없기 때문에 고위직이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억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억부는 편인 도식이 이제 약해진 것은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억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한 것은 편인이에요. 편인이 약은 식신을 도식을 했습니다. 그 이제 편인을 억하고 견제를 하려면 억용신은 편제입니다. 그리고 부용신은 비겁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로 편제는 없지요. 그래서 원국의 억용신은 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갑오대운을 살고 있어요. 갑오대운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갑오대운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갑오대운에 기본적인 이분이 근이 없으시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용신 운이 왔을 때 경제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때 이제 자기의 그 재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굳혀야 합니다. 그런데 부용신 비겁은 이렇게 있잖아요. 부용신은 말씀드렸듯이 가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 자체의 부용신이기 때문에 부용신자들은 가정생활이 되게 화목하고 부인에게도 잘하고 그래서 역시 이제 이분의 부인은 기토예요. 경금의 부인은 기토가 되게 이제 잘 맞거든요. 그래서 부용신이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잘하고 그다음에 부용신자 자체의 성격이 막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화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식신격인데 이분의 부인은 기토 정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신격과 정관격은 궁합이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에 신금이 있고 신금 말고 경금이 있으면 경금에 대한 통변이 노약자, 어린이, 기초학문 이런 것들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문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다루고 또 그 상품이 아닌 그런 서비스를 이 사람들이 유통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주합령 경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